강아지가 혹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요? 힘들다고 항상 말은 하고 있지만 그걸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다면 결국 불행한 강아지가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려견 훈련사 이성용입니다. 평소에 강아지가 힘들다는 표현을 할 텐데 이 표현을 몰라서 무시하게 된다면 강아지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강아지가 힘들 때 하는 행동 10가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본 내용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가끔씩 하는 배변 실수. 같이 있을 때는 잘 가리던 배변을 외출만 하고 오면 실수해 놓는 강아지 있나요? 이런 경우에는 배변 교육보다 분리불안성 행동입니다. 분리불안의 증상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배변 실수, 하울링, 집 난장판 만들기, 강박적 행동 정도가 있는데 많은 강아지들이 분리불안성 배변 실수를 보입니다. 이때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강아지를 혼내면 오히려 유대관계가 깨지고 힘들어할 수도 있으니 말없이 배변을 치워주고 평소에 리더십 있는 모습과 규칙적인 행동을 통해 분리불안을 잡아주세요. 보호자가 있어도 가끔씩 배변 실수를 한다면 새 이불이나 담요 또는 방금 막 빨래하고 말린 것들의 배변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배변 교육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인데요. 확실하게 패드에 배변을 성공했다면 적어도 3번에 1번은 꼭 칭찬이나 간식 보상을 통해 잘했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하세요. 두 번째, 똥꼬스키. 강아지가 똥꼬를 바닥에 비비는 행동 본 적 있으세요? 이 행동을 똥꼬스키라고 하는데요. 똥꼬스키를 타는 이유는 알레르기, 항문낭, 기생충 감염의 원인이 있습니다. 알레르기의 경우에는 딱히 해결 방법이 없어 병원을 내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문낭이 가득 찬 경우에는 보호자님이 직접 항문낭을 짜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영상 보고 오늘은 강아지 항문낭을 꼭 짜주세요. 첫 번째, 꼬리를 잡아 12시 방향으로 올린다. 두 번째, 똥꼬 바로 밑에 4시와 8시 방향에 손을 대고 위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쭉 올려주세요. 세 번째, 항문낭이 안 나온다고 억지로 힘을 주게 되면 파열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2주에서 3주에 한 번씩 짜주는 게 좋습니다. 기생충에 감염된 경우에는 대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변에 하얀 실처럼 생긴 이상한 형체가 보인다면 구충제를 통해 잡아주시면 좋아요. 구충제는 동물병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세 번째, 수면 시간 증가. 혹시 강아지의 활동량을 풀어주지 않았는데도 평소보다 잠을 많이 잔다고 느낀 적 없으세요? 그렇다면 현재 외롭거나 힘들지는 않은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활동량을 풀어주지 않았는데도 풀이 죽어 있고 기력이 없다면 가벼운 산책을 통해 기분 전환을 해주세요. 집에서 혼자 오래 있거나 활동량이 풀리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수록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생깁니다. 강아지는 인형이 아니라는 걸 꼭 알아두시고 평소에 산책을 통해 활동량과 스트레스를 해소해주세요. 네 번째, 발사탕. 강아지가 앞발을 핥는 행동 보신 적 있나요? 이 행동을 발사탕이라고 하는데요. 습진이나 상처 때문에 발을 핥는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미국 동물병원 굿 베스의 안토니오 디마크로 박사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심하고 불안할 때 손톱을 뜯는 것처럼 강아지도 불안감을 느낄 때 발을 핥거나 깨문다고 합니다. 발을 핥고 있다면 이름을 불러서 보호자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한 후에 간식 보상을 통해 행동을 제지해 주세요. 발 핥는 행동을 계속하게 된다면 습진과 염증이 발생하여 고생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편히 눕지 못함. 갑자기 강아지가 이런 자세를 한 적이 있나요? 평소와 달리 앉아만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면 관절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강아지들은 관절이 아프게 되면 딱딱한 바닥에 누울 때 통증을 느끼게 돼요. 또는 호흡곤란 증상을 느끼거나 가슴 쪽에 통증이 있다면 한쪽으로 눕지 않고 가슴을 쫙 펴고 호흡을 하기 위해 앞다리는 최대한 세우고 뒷다리는 주저앉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앉는 자세를 취하거나 편히 눕지 못하는 것 같다면 병원 내원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여섯 번째, 뒷다리를 절뚝임. 평소 활발하던 강아지의 움직임이 달라졌다고 느낀 적 없으세요? 단순히 컨디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갑자기 뒤쪽 다리를 들고 다니거나 절뚝거리고 자주 주저앉는다면 슬개골 탈구를 의심하셔야 합니다. 또 계단 오르기와 침대에 점프하는 행동이 평소와 다르게 머뭇머뭇거린다면 더욱더 슬개골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슬개골 탈구는 1기에서 4기까지 나누어져 있는데 1기는 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므로 꾸준한 관찰과 관심을 갖고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2기는 통증을 살짝 느끼고 슬개골 인대가 스스로 빠졌다가 껴졌다가를 반복합니다. 3기와 4기는 수술이 필요한 단계예요. 전문 수의사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슬개골 탈구는 속도를 늦춰줄 수는 있지만
한번 일어난 탈구가 없어지는 경우는 수술밖에 없으니 평소에 관리 잘 해주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관리 방법은 비만 예방과 미끄럼 방지 매트 깔아주기입니다. 그리고 퍼피 강아지일수록 더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요. 생후 1년 미만의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면 고정 댓글 참고해서 더 많은 정보들 받아가세요. 7번째, 구토. 강아지가 구토한 적 한 번이라도 있죠? 있을 거예요. 사실 강아지들이 구토를 하는 행동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색깔별로 구분만 잘해주면 되는데, 첫 번째, 투명하거나 노란색의 구토는 물이나 위액이 역류를 하여 나오는 공복토입니다. 거품은 토가 역류를 할 때 공기가 생겨 나오는 현상이에요. 하루에 급여하는 식사량을 여러 번 나누어서 급여해 주시면 해결됩니다. 두 번째, 녹색토. 산책 중에 풀을 먹었을 때나 간식으로 초록 야채들을 먹었을 때 녹색 구토 증상을 보입니다. 또는 췌장에 문제가 생겨서일 수도 있으니 병원에 내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갈색이나 흑색의 구토. 보통 소장이나 대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병원 방문을 꼭 해주셔야 해요. 네 번째, 분홍 및 혹은 적색의 토. 위나 식도 또는 내부 장기에 출혈이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음식물에 의해 상처를 입거나 점막이 손상되었을 때 붉은색 토를 하게 됩니다. 색이 적색에 가까울수록 병원 내원을 추천드려요. 여덟 번째, 정형행동. 혹시 강아지가 같은 행동을 강박적으로 한다고 느낀 적 있으세요? 또는 A에서 B 지점까지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을 하나요? 아니면 빙글빙글 돌거나 귀를 계속 긁는 행동을 하나요? 위 행동 전부 정형행동일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활동량이 풀리지 않았을 때 나오는 행동이에요. 정형행동이 지속될수록 정신적 질병이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우울증이 걸릴 수도 있으니 꼭 산책과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놀이들로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평소에 우울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 숨는 행동. 강아지가 하루 종일 같은 장소에 있거나 침대 아래에 숨어 있던 적이 있나요? 보통 천둥 소리나 비바람이 칠 때 이렇게 숨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있을 때 나오는 행동입니다. 이때는 억지로 빼내려거나 안아주는 행동은 좋지 않아요. 스트레스가 더 생길 수도 있고 불안할 때마다 보호자가 안아준다고 학습하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강아지는 분리불안이 심해지게 되니 안아주는 행동보다 강아지가 나와서 스스로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준 뒤에 침착하게 보호자 냄새를 맡게 한 후 천천히 만져주며 달래주는 것이 훨씬 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행동입니다. 열 번째, 탈모. 주변에 탈모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 많죠? 사람처럼 강아지도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다 보면 탈모가 옵니다. 오클랜드 동물보호센터 수의사 단체는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에피네프린 호르몬이 분비되어 탈모 증상이 온다고 합니다. 털이 자연스럽게 빠지기도 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직접 여기저기 뽑기도 할 겁니다. 주변에 털이 듬성듬성 나 있는 강아지도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집 강아지가 탈모인지 아닌지는 평소 빗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 그루밍하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이제 여러분은 강아지가 힘들 때 하는 표현을 알게 되셨습니다. 혹시나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빠르게 요약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 가끔씩 하는 배변 실수. 보호자가 없을 때만 하는 배변 실수는 분리불안 교육을 통해 개선해주세요. 두 번째, 똥꼬스키. 알레르기, 항문낭, 기생충 감염의 원인이 있으니 병원 내원 또는 항문낭을 짜주는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 수면시간 증가. 활동량을 풀어주지 않았는데도 수면시간이 증가했다면 가벼운 산책을 통해 활동량과 기분 전환을 해주세요. 네 번째, 발사탕. 습진이나 염증이 없는데도 발을 핥는다면 스트레스성 행동이니 원인을 찾아주세요. 다섯 번째, 편히 눕지 못함. 평소와 달리 앉아만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면 관절염을 의심해주세요. 여섯 번째, 부자연스러운 움직임. 갑자기 뒤쪽 다리를 들고 다니거나 절뚝거리고 자주 주저앉는다면 슬개골 탈구를 의심해보세요. 일곱 번째, 구토. 구토는 강아지에게 자연스러운 행동이지만 색깔별로 구분을 잘해주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 정형행동. 같은 행동을 강박적으로 하거나 A에서 B 지점까지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을 한다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일 수도 있어요. 아홉 번째, 숨는 행동. 강아지가 하루 종일 같은 장소에 있거나 침대 아래에 숨는 행동이 과하다면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높은 행동입니다. 열 번째, 탈모. 강아지도 스트레스가 심할 때 사람처럼 탈모가 오기도 합니다. 강아지가 힘들어서 나오는 시그널은 이 10가지 행동 말고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선 오늘 알려드린 10가지 정도라도 알아두고 대처해주세요. 강아지도 우리 엄마 아빠가 달라졌다는 걸 알아채고 쌓였던 스트레스가 풀릴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강아지의 행복한 견생을 위해 유용하고 공감되는 좋은 영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